다음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, 이 민생 외치며 각 세운 민주당 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입니다. 민주당 소식 전에 준비해 봤는데요. 조금 전에 저희가 좀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처럼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는 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. 어제 네. 이 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의원들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요. 네. 이 워크숍 내용도 좀 전해드리면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바로 민생이었습니다. 이 민생 최우선 제일 강조를 했고요. 단상 같은 경우에도 이 민생 제일 국민 속의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으면서요. 이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. 어제 이 워크숍 모습인데 워크숍 모습 보시면 이 드레스 코드가 이 흰색 셔츠였습니다. 네. 그래서 어제 이수진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이렇게 옷을 정장 이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네. 우리 오늘 좀 단결될 모습을 보여주자 하면서 이 흰색 셔츠를 입자 이야기를 했고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저렇게 옷을 좀 고쳐 입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벗는 것 같은데요. 그렇습니다. 옷을 고쳐 벗는 모습이 네.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좀 재밌었던 점은 이런 와중에도 좀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.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늘색 반팔 셔츠를 계속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. 네.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푸른색 셔츠,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 긴팔 셔츠를 입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신의 개성을 좀 잃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랬군요. 아니 근데 뭐 이재명 대표 뭐 단순히 뭐 민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윤석열 정부 때리기라고 할까요? 공세도 굉장히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표 오늘 국회를 방문한 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는데요. 네. 이 만나서 이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도요. 이 뼈 있는 이야기를 서로 건네기도 했습니다. 이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.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.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.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? 설마? 저도 좀 거기엔 동의를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왜냐하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%쯤 됩니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네. 25%에 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. 그게 이제 서민들 영구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.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. 네. 사실은 이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. 아니 뭐 제가 분양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. 네. 근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. 지금 뭐 민생을 기치로 민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뭐 말뿐이면 비난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여야가 종부세 완화에 합의를 했다고 아까 오전에 또 막 속보로 뜨고 그랬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났지 않습니까? 이 자리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2주택 종부세 완화, 이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대표가 이 공약을 했었는데 네. 이 부분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이재명 대표 여기를 향해서 이 뭐 당에 좀 협력적인 입장을 가지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과도한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 및 이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이 종합 부동산세 네.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. 다만 여기서 이 일시적 2주택자는 이제 여기 빠진 지금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야가 어떤 이 합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일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일단 뭐 여야가 뭔가 합의를 했다는 얘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만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종부세는 합의를 뭐 일부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쨌거나 민주당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여권이랑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수아 기자. 네. 그러니까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야권 일자들이 좀 일제히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면서 이 집행 정지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면면히 살펴보면 일단 이 고민정 최고위원이 정 전 교수 허리 상태가 이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다. 이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뇨로 형 집행 정지를 했는데
정치적 허물을 벗고 좀 사람만 봐달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고요.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무행정이 이렇게 잔인할 수는 없다라면서 윤 대통령께 정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.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거들었는데 이 DJ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. 역시 치료를 받도록 법원에 간곡히 청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뭐 본인들이 요구하는 부분 각 세울 건 각 세우고 뭐 종부세는 합의를 하고 저는 뭐 이런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볼까요?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건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올랐습니다. 43.8% 그리고 민주당은 38.5%. 약간 뭐 이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오르고 민주당은 좀 내려간 듯한 그런 모습인 건데 이종훈 위원님. 지금 왜 보면은 사실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상당히 좀 떨어진 이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인 거거든요. 민주당은. 네. 근데 이거는 왜 핵심 지지층 지지율은 왜 떨어진 걸까요? 민주당의 이런 행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? 뭐죠, 문제가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일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이번에 사실은 뭐 대표로 당선되긴 하셨습니다만 네. 당내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했잖아요. 그거는 이제 그냥 차마 나가서 이 반대 투표까지는 하지 않겠으나 네. 탐탁치는 않다. 이런 생각을 가진 지금 민주당 당원들, 대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침묵하는 반 이재명이 그렇죠. 드러났다.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이제 의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한 거죠.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 호남에서 득표율 낮은 것 관련해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이 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투표를 안 한다.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고 네.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상황이 아닌가. 그래서 뭐 친문계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그 대표 쪽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어떤 큰 틀의 방향은 설정하긴 했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 이재명 정서가 존재하는 것이 이것으로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침묵하는 반 이재명 이 표가 여기서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의 탑을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야가 매일 싸우는 소식만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쨌거나 합의를 했습니다. 뭐 본회의 통과는 다음 주 오는 7일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일단 싸울 땐 싸워도 또 일할 땐 일하는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겠죠. 오늘의 탑은 뭐 민생 우선 강조한 이재명, 이 여야 종부세 완화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